호전 반응 건강 메시지의 최혜선 조종수 저서의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어서 보게 됩니다. 자, 인체가 3살가리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한다. 나무로 말하면 새싹이 나지 않는 죽은 나무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새싹이 난다는 것은 싹이 나오면서 나무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호전 반응이다. 반건강인,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간장과 비담에 이런 것이 어떤 상태에서 차가운 이 상태에서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천년 자연의 모든 좋은 재료를 통해서 이제 리볼빙이 되어지는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증상이 드러나느냐, 간장과 비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생각을 했고 오늘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폐와 대장에 대해서 반건강인은,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당분, 과일, 수분의 과다 섭취로 수독이나 노폐물이 대장에 쌓여 있으면 조혈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 장기를 차게 만들기 때문에 인체의 호전 반응은 설사나 묽은 변으로 그 냉기를 배출하려 한다. 그런데 만약에 면역력이 약화되어 그 냉한 수독이나 노폐물을 온전히 배출하지 못하면 폐기관지까지 축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콧물이나 재채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것도 다 호전 반응이다 이 말이죠. 기침을 하면 그냥 이 바이러스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바이러스를 토해내는, 배출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도 배출하지 못한 독소 및 노폐물과 수분이 누적되어 만성화 단계에 이르면 인체는 천식이나 비염, 축농증, 폐렴 등의 염증 반응으로 배출하거나 소각하려고 한다. 자,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체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천식과 비염과 축농증, 폐렴 등이 생기면서 어떻든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는 반응들이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어 더욱 냉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몸은 망가지는데, 암의 발생 온도가 35에서 36.2도, 우리가 36.5도는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이에 있으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노출돼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암세포라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폐암이나 대장암 같은 면역장치를 만든다. 이것도 하나의 반응. 그러니까 암이나 대장암은 독소를 배출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처리 요법으로 생겨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해지면 결국은 처리를 못해서 망가지는 거죠. 자, 장내벽은 인간의 피부와 마찬가지다. 만약에 대장의 대변독과 유해균이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습해지면서 노폐물과 수분이 축적된 피부에 호전 반응이라는 배독 반응이 일어난다. 인체가 습하다는 것은 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체가 차가운 성질로 변하고 많은 노폐물과 독소가 누적되었다는 면역 경고이자 질병의 신호이다. 당연히 인체의 호전 반응은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정상적인 세포 재생을 도모한다. 그 재생 시스템이 정상적인 체온과 기능에 의해서 잘 작동하면 인간의 피부는 건강을 유지한다. 따라서 진정한 건강은 피부가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다. 피부 미인이 건강 미인이고 그 피부는 내장의 거울인 것이다. 피부 온도는 내장의 체온과 기능 그리고 바른 척추 구조에 의해 결정이 된다. 피부에 순환되고 맑고 따뜻한 혈액에 의해서 탄력 있는 피부 조직과 매끈한 살결을 유지하게 된다. 맑고 따뜻한 피부는 피부층의 모세혈관에서 충실하게 정화작용을 할 때라야
가능해진다. 또한 정신적 반응으로 우울해지거나 슬퍼지면은 눈물로 수독을 제거하려 하고, 폐기의 상실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이나 증세를 보이거나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나타나지만은 결국 인체는 열을 올려 삶의 의욕을 되살리곤 한다. 이처럼 슬픔과 비애의 장기연 폐와 대장의 부조화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야, 폐와 대장의 이 관계가 대장암이다 했는데 폐암까지, 또 혹은 폐암이라 했는데 대장암까지 이 연결되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 흔히 봅니다. 자, 위와 비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분이나 과일, 부드러운 빵, 음료수, 야식을 폭식하게 되고 야행성 기질을 나타내며 의심이 많고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위장의 이상을 초래하면 인체는 자연치유 반응을 일으키며 치유하려고 애쓴다. 간혹 구토나 울렁거림으로 냉한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위장의 하수나 위 무력증으로 위를 치유해 보려고 음사를 부린다. 위가 무언의 증상으로 뇌에게 세포 통신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특히 부패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은 사광난,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면서 배가 질리고 아픈 병을 일으켜서 배독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도 한다. 위와 장이 냉해 아침까지 조혈과 배설을 위한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위와 장이 혹사당하면 더욱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려서 위장의 휴식을 도모한다. 즉 야행성 체질이 되어 건강의 적신호를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아침에 밥맛이 없는 것은 위와 장에 독소 및 노폐물이 많아서 장기에 휴식을 주어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일상적인 호전 반응이므로 억지로 아침을 먹을 필요는 없다. 위와 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소화 배설 기능의 향상으로 아침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고 하루에 2끼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오전에는 체온이 0.5에서 0.8도 낮아져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체에는 체온을 올리고 유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의 조절 기능보다 배독 기능이 왕성해진다. 인체는 오전에 체온을 올리고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어쨌든 위와 장도 생활습관 병을 반영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을 통해서 끊임없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위암이나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위암이라는 종기로 독소 및 노폐물 처리장을 만들어 위급함을 알리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 암도 가만히 두면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화가 나게 건드리고 치료하려고 혹을 떼고 칼을 대고 방사선으로 쪼이고 하면은 뿔이 나서 더 빨리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신장과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중의 수분이 몸이 가장 냉한 시간에 정체된다. 특히 저녁에 성질이 찬 음식인 야식을 먹으면 아침에 잘 붓게 된다. 또한 하체가 차가워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울혈, 몸 안의 장기나 조직에 정맥의 피가 몰려있는 증상으로 상체가 정체되어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이는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만약에 귀의 혈액이 정체되면 고막 주위의 세포가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주 진동하는 이명이 생기기도 한다. 고혈압은 상반신에 정체된 혈액을 하체로 보내 신장이나 대장의 냉기를 제거하고 자연 치유하기 위해 혈압을 올릴 때 나타난다. 자주 소변을 보는 것도 정체된 수분을 배설해 체온을 올리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기 위해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특히 추운 날씨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차가워지면 체온을 올려서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하거나 몸의 근육을 떨게 하는 자연치유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신장과 대장 등의 하복부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하체가 붓는데 그 냉한 수독이 쌓이면 냉증이나 생리통, 생리불순을 통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하려는 온열적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치유 과정으로 자연치유가 되지 않으면 굳어진 어혈이 뭉쳐서 단단한 근종을 만들거나 수분과 응어리진 종기, 암 등의 독소 및 노폐물 처리 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부인과 질환이 발병하면 대개 종기 부위가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출혈이나 하혈 등의 병적 이물질을 배출하려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여성의 어떤 그 방광 쪽에서의 문제가 왔을 때, 또 종기가 생겼을 때 이것이 체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면은 터져서 빠져나오는 경우를 많은 사회에서 보게 되죠. 자, 심장과 소장, 혈관과 심장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영양과 통로이고 혈관의 일부가 팽창된 모양이 심장이다. 또한 심장의 근원은 소장이며 소장은 조혈의 심장부로 심장의 건강을 좌우한다. 만약 소장의 조혈이 정상적이면 맑고 뜨거운 피가 조혈되어 호전 반응이 없는 건강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뜨거운 피가 정상 체온과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가능하게 해서 전신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복부인 단전 주위가 차가워지면 약 50%의 혈액이 내부 장기에 있어야 하며도 많은 혈액이 뇌와 심장에 정체된다. 이에 따라 어깨, 목, 뇌 등의 상체가 굳어지면 심장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껴 결과적으로 자주 긴장하거나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체가 더욱 냉해지고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장은 상체에 정체된 혈액을 하복부나 하반신에 보내기 위해 혈압을 올려 고혈압을 유발한다. 하지만 심장이 혈압을 올려 하반신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면 상체의 혈관과 뇌혈관이 더욱 굳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고혈압이 심해져서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이때 최고의 열기관인 심장은 화학독소와 노폐물을 신장으로 보내 정화하기 위한 자연치유의 면역력을 발동시킨다. 그래야만 심장이 굳어 작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소 및 노폐물이 신장으로 보내지면 신장의 합병증이 시작되고 뇌의 혈액이 정체되어 뇌혈관계 경화를 초래한다. 자, 인체 혈관 중에서 뇌혈관은 가장 약할 뿐 아니라 뇌혈관, 뇌출혈 아주 많이 봅니다. 자, 인체 혈액의 17%가 집중되어 혈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뇌의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심장에서 멀어진 뇌혈관의 혈액이 더 불안정한 상태의 고혈압이 되고 그럴수록 노폐물이 더욱 정체되어 뇌동맥경화가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를 깨끗이 하고 혈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영양 재료들을 많이 섭취해서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자, 만약 혈액순환 장애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마비가 오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인체는 자기 방어 능력인 호전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살려고 하는 반응의 하나이지만
위험하다 이 말이죠. 즉 무상무념의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내 기능을 과거로 만들어 생명을 연장해 보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전 반응으로 치유하려 한다. 그럼에도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구식 식생활로 장기가 더욱 냉해지고 하복부가 차가워지면서 심장과 뇌 등의 혈액 정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인체 세포는 면역력을 사용해서 질병을 밖으로 몰아내는 증상을 일으키지만 질병의 본질을 모르는 현대 서양 의학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유하려 하기 때문에 질병을 몸의 내부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 만다. 그 결과 증상은 일시적으로 제압되지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다. 그거는 센서를 끊어버려서 작동 안 하니까 질병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완전히 그냥 큰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차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려 증상을 제압하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 암, 두통, 감기 등 모든 병적인 증상을 화학약품이나 수술로 제압하는 것이 바로 대증요법이다. 이것은 자연의학적 치유처럼 호전 반응을 더욱 증강시켜 질병의 원인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는 반대이다. 호전 반응을 제압해서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면 합병증이 진행되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센서를 끊어버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고혈압을 생각해 보자. 하복부가 냉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이 하반신에 정체되며 시간이 흐르면 심장과 뇌 등의 상반신까지 정체 현상이 이어진다. 그 결과로 심장은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하반신으로 보내서 만병이 근원이 되는 장기와 하체의 냉기를 고치려고 고혈압이라는 호전 증상을 일으킨다. 고혈압은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작용인데 병원에서 그냥 혈압 강화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반대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체온으로 만들고. 자,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근본적으로 혈액순환 기능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고혈압 증상을 조절하는 화학약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권한다. 자연의학의 관점에서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의사라면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가치유 과정에서는 다양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식욕 저하도 찾아온다. 또한 일시적인 피로와 졸음이 오기도 한다. 호전 반응이 더욱 강화되면 열을 동반한 전신성 감기, 몸살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현대인이면 누구나 이런 호전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반응의 깊이나 기간은 모두 다르다. 어쨌든 건강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과 통증을 유발하는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허약 체질이거나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호전 반응이 깊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큰 아픔이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견딜만하다. 나는 자연의학적 치유로 다양한 호전 반응을 겪으며 건강을 되찾는 수많은 사람을 보고 자연의학, 대체의학의 효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나 자신이 대체요법으로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모순을 매일 실감하곤 한다. 예, 그렇죠. 나 또 역시 화학약을 20년, 30년 동안 먹었던 사람으로서 콩팥이 약해지고 또 머리털이 다 빠지는 어떤 증상과 변비와 참 위속 쓰림과 온갖 시달림 속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오늘날에는 수많은 대체의학 종사자나 의료진은 물론 일반 대중도 현대의 의학이 생명현상에 역행하고 건강상식과 의학사상의 혼돈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상을 맹신하는 한 인체는 점점 병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의 최첨단을 달리는 유전자 이론조차 사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이나 희귀질환이 증명하고 있다는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듀부아 레이몬 는 과거의 한계에서 1818년에서 살았던 분인데 설파했던 것처럼 과학은 아무것도 모르며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진리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의학은 다른 분야와 달리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입식 교육의 지식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연구와 자기 혁신으로 깊이 자성하고 겸허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모든 일의 이 거짓과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단과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차이점들을 여기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전 반응을 높여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자, 동양의학에서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병은 선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질병을 인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면역적인 이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치유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를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체에 내재한 모든 치유 능력을 발동시킨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본래의 건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몸부림이자 숙명적인 자기 소생의 능력이다.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치유 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간은 복잡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돌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병든 조직 세포는 자살하면서 다양한 호전 반응을 거친다. 설사는 대장이 부패 물질이나 독성 물질, 중금속, 노폐물, 수독 등의 응어리진 숙변과 병든 장세포를 배설하려는 반응이다. 특히 장의 체온이 상승하면 정체된 전신의 수분이 장으로 모아지며 수독 제거와 함께 다량의 이물질을 배설하는 호전 반응이 설사의 형태로 일어난다. 이러한 치유 반응은 소우주로 불리는 인체가 생활 습관의 왜곡으로 인한 질병, 인자, 독소 및 노폐물, 수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체온을 정상화하려는 호전 반응이다. 일단 체온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그 체온에 잘 견디는 강한 조직만 살아남게 되며 약하고 낡은 조직은 세포 자살로 탈락한다. 이처럼 강력한 자연치유 반응으로 장이 정상 온도에 이르러 재생이 시작되면 장염증이나 복통을 유발해 병든 세포나 독성을 태우는 소각 반응을 일으킨다. 동시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새살가리를 시작하게 된다. 반면에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나쁜 병원균처럼 인체를 공격하는 적으로 간주해서 기본적으로 질병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우주인 인체가 대우주를 역행한 결과로 발생한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되돌리려는 자연치유 반응을 부작용으로 오해하고 인체를 해하려는 악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잘못된 발상으로 만병을 상대에서 공격하고 찌르고 빼고 화학제로 독살하며 방사선으로 불태운다. 이것이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허상이자 실체이다. 하지만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는 질병을 소우주인 인체가 대우주에 순응하지 않은 결과 자연치유력이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자연치유의 약화, 즉 몸이 점점 차가워져 면역력이 완전히 정지되면 사람은 죽게 된다. 사실 병든 육신은 인간이 36.5도씨의 온열 동물이라는 것을 거역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즉 만병, 몸이 차가워지는 것은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대우주라는 자연의 역행한 결과이다. 이것은 나쁜 습관이 고착된 것이며 우주의 진리에 반하는 생활 습관의 왜곡이다. 특히 가공식품, 화학독성이 함유된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활 습관병에 노출되어 있다.
생활 습관의 왜곡이 인체에 반영되고 그것이 악화되면 만성질환으로 진전된다. 대자연에 반하는 생활 습관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연 치유력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태양 에너지의 산물인 생체 화학적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나면 인체는 차갑게 굳어져 만성 질환을 앓게 되고 결국 27도C 이하로 떨어져서 시체가 되고 만다. 그러나 우주 생명의 최고 의사인 자연 치유력은 탁월한 복원력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소각, 배설, 중화하는 과정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미 알다시피 건강 체온은 나이와 상관없이 36.5도, 36.8도C이다. 그리고 자연 치유는 최상의 체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스스로의 건강법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최상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의 재료인 음식이다. 먹을거리는 피와 살, 뼈의 재료이자 인간과 자연의 절대적인 생명의 고리이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설파했다.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나 약으로 삼으십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환자 자신의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분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과학의 전반에 정통한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음식이 최고의 의사이자 약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의사는 자연 치유력의 조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의사는 호전 반응의 증상을 강화시키는 자연 치유의 절대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의학의 아버지를 배신한 현대 의학은 자연 치유력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 원래 이 의미를 배척한 미국을 강타한 동양의학. 자, 이제 미국이 너무 현대의학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증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봅시다. 1970년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후에 투자 비용 220조만 탕진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국고의 낭비로 미 정부는 현대의학을 재진단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현대의학과 영양학은 잘못되었다라고 과오를 인정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소장인 데비타는 항암제는 발암제이자 증암제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시 말해서 항암제 자체가 암을 더 만들고 또 암을 더 증폭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덧붙여서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맹독성을 질타하며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면 다른 장기에 또한 암을 만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 결국 1990년 미국의 OJT 전문기관인데는 충격적인 이 보고를 듣고 암 치료를 동양의학과 일맥상통하는 대체요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6대 4의 비율로 대체요법이 우위에 있고 대체의학에 대한 미국의 국고 보조금은 10년간 60배 급증해서 3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만약 앞으로 서양의학이 자연치유력을 부활시키는 대체의학으로 전환된다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대로 자연치유력에 기초한 생명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맹독성 자살요법은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주입하면 온몸의 세포가 급속히 냉동화되면서 추위가 음습한다. 그렇게 오염되고 차가워진 장은 경련이나 설사를 일으켜 맹독을 배설하려는 자연치유력을 발동한다.
화학적인 맹독이 장기 조직과 조혈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체의 재생 반응이 장기가 추위를 견디고 체온을 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면역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심하면 강력한 경련이나 떨림을 일으키고 연약한 장기 조직이 대부분 파열되면서 구토와 설사, 식욕 저하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또 한다. 자, 특히 항암제는 분노와 공격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서 임파구의 NK세포 등을 감소시키면서 남에 대한 원망과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우울증과 경로가 되풀이되면서 정신을 황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은 암 환자는 대개 가족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 그들의 면역체계는 웃어야 장수하고 면역력이 왕성해진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성급하고 불평하고 원망 등의 화가 얼굴에 맺히고 그 결과로 죽음과 화를 부르는 얼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항암제를 하게 되면 정신도 파괴되어져서 완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자, 자연치유에 의한 호전 반응은 통증도 견딜만하고 빨리 끝나며 반응 후에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가벼워지는 등의 감정과 정신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설사의 경우에도 장내 배독으로 몸이 가뿐해지고 처지거나 지치지 않는 반응으로 그 회복력이 빠르다. 실제로 설사라는 호전 반응을 거치면 장과 위가 좋아져서 배가 따뜻해지고 변이 잘 나온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설사는 수독이나 독소 및 노폐물을 배설하기 때문에 하복부의 적인 냉기를 제거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해결하는 최고의 체온요법이다. 즉 독을 배출하는 설사야말로 소화기의 대청소이자 장 재생의 기초이며 정상 체온으로 가는 핵심이다. 이를 대자연의 법칙에 비유한다면 폐수 쓰레기를 대청소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홍수 같은 자기 정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설사가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은 장이 차가워져 냉기를 몰아내려는 자연치유의 증상이다. 건강하고 따뜻한 장이 되게 하려면 호전 반응을 강화해 장 내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성질이 따뜻한 식품 위주의 자연식이요법으로 장을 정화해야 한다. 인체의 호전 반응 중에서 특히 조혈 기능을 하는 소화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도 위나 간, 심장, 신장, 어깨, 목, 구강, 뇌, 사지 등 인체의 곳곳에서 자연치유 반응이 나타난다. 만약에 이러한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건강해서 이제 호전 반응도 이제는 없을 정도의 체력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장수의 체질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무병장수는 오장육부의 기능에 달려있고 그 장기의 중심에 있는 소화기 상태가 전신의 건강을 좌우한다. 진정한 건강은 위와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옛말처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튼튼하고 뜨거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에 독을 배출하기 위한 호전 반응을 촉진시키고 혈액이 복부에 모아져 소화보다 배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를 더욱 따뜻하게 해야 한다. 옛날에 손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들이 배를 살살 문질러 따뜻하게 해준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었다. 특히 열이 많은 어린이나 유아는 인체의 이물질을 자주 배설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 열을 동반하는 아픔이 반복되면서 자연치유하는 호전 반응을 일으킨다. 허약한 아이들은 생활습관병을 자연치유하기 위해서 자주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그들이 열이 많고 혈액이 많아 순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즉 열이 난다는 것은 자연치유의 발동으로 몸 안의 병원체를 배설하고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치유의 증상이다. 자, 치유하는 과정 중에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또 독소가 있다면 설사를 해서라도 배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의 냉기와 유방암 그리고 호전 반응은 건강식품을 복용하거나 식이요법, 온열요법, 한방 등의 자연요법을 시행해서 자연치유력이 제대로 발동하면 식욕 저하 반응이 오게 된다. 만약 호전 반응을 미약하게 느끼거나 열감이 약해서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면 치유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쨌든 위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호전 반응을 거치는 게 되는데, 반응의 끝에 이르면 재생된 건강세포가 활발해지면서 식욕이 왕성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서 더 진행되면 소식을 하게 되고 입맛이 좋아진다. 생활습관병이나 암, 고혈압, 당뇨 등을 대체의학으로 치유하게 되면 미각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호전 반응이 마무리되면 식습관이 치유되고, 이는 생활습관의 치유는 물론 성격 및 정신의 치유로 이어진다. 유방암 역시 위장이 지배하는 부위로 위기능의 저하 없이는 걸리지 않는다. 이 기능이 좋아야 한다. 일단 위장장애가 오면 어깨에 통증이 자주 느껴지고 목이 뻐근해지며 등이 무거워지면서 만성 피로감은 물론 견갑골 주위가 격하게 아파온다. 돌출된 여성의 가슴은 지방으로 감싸진 냉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유방암은 남성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유방암이 나타나기 전에 위장의 위에 있는 폐세포가 냉해져 폐 기능이 나빠지며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이러한 병적 증상은 냉한 위장에서 비롯된다. 냉한 위장은 어깨나 등, 목과 뇌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치유되어 간다. 물론 위장의 질환이 좋아지면 식성도 좋아져서 과식하지 않고 씹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활습관병이든 상태가 호전된다. 특히 오랫동안 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서 좋아진다. 내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위장약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망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1년 또 혹은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생활 방식을 바꾸면. 위장이 튼튼해지면 전통적인 참사리 식사를 즐기게 되며 단 음식이나 과일, 인스턴트 식품, 육류, 탄산음료, 면 종류의 먹을거리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 또한 위장의 간문인 입과 구강의 세포 조직이 튼튼해져서 잇몸의 염증이나 미각, 입맛이 정상으로 치유해진다.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차갑게 만드는 음식들이 싫어진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면. 당뇨병도 위장의 냉병이다. 췌장은 위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 저하 없이는 췌장은 병들지 않는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장기는 점점 성질이 찬 것을 좋아하게 된다. 알고 있다시피 당뇨병은 소변 중에 포도당이 배설되는 질환을 말한다. 위 밑에 있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지만 현대인 중에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다. 그 결과로 혈액 속에 당분이 기준치 이상 배설되면서 온갖 만성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다카오 도시 가추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설탕은 몸과 마음을 미치게 한다 해서 당뇨병은 성인병이 아니라 청년병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뇨병의 자각 증상은 암 등의 생활습관병과 비슷하다. 내부 장기가 냉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갈증이 나고 배고픔에 약해서 과식을 하며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것은 물론 치아가 약해진다. 또한 추위에 약하거나 피로가 자주 오고 어깨 통증 및 요통을 동반한 체온 저하로 의욕을 잃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여성의 경우에 월경 이상이나 저혈압증이 되기 쉽고 체질에 따라서 체중이 늘기도 하며 지나치게 여리기도 한다. 심지어 과체중으로 고통을 받는 비만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 모든 증상은 체온을 올려서 병든 세포를 태우는 호전 반응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당뇨의 자각 증상으로, 이 반응은 전신의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나타난다. 하지만 치유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 반응이 약해진다. 이러한 반응은 수년에 걸쳐 나타나며 점점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건강이란 것은 좀 독서와 같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 건강 식사 습관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전 반응은 일시적인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은 자연 치유의 연속이므로 호전 반응은 끝이 없다. 건강할수록 그 반응이 미약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치유 반응이 있다는 것은 면역력의 작용으로 치유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말에 골골 80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이다. 물론 진정으로 건강하다면 아픔이나 질병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스트레스에 파묻혀 살아가는 현대인은 수많은 화학독소와 노폐물로 반건강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대체의학의 유명한 슬로건처럼 아파야 낫는다는 것은 진리이다. 아픔은 호전 반응의 시작이고 냉한 조직 세포의 분해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전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음을 의미한다. 체온 저하로 재생력이 약화지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의 시작이며 그것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암이다. 소생의 분기점인 34도의 저체온에 이르면 호전 반응 없는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체온 상승은 장이나 간장 등의 장기 온도를 상승시켜 수독과 묽은 소화액이 장으로 몰려들면서 설사를 유발시킨다.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인간 체온의 저하로 인해 가장 빨리 노화된 퇴화 현상이다. 일반 대중은 현대의학이나 영양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건강의 진리를 모르고 자꾸만 질병을 증산시킨다. 병원과 약국을 빈번하게 들락거리며 경제적 손실만 키워가는 것이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면역력을 높이는 호전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암은 아니 모든 질병은 인체의 장기가 차갑게 굳어지는 냉병이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라. 생과 사, 건강과 허약, 행복과 불행은 냉기를 제거하고 온기를 되살리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온혈 동물이다. 따뜻하게 하라. 몸을 따뜻하게 올려라. 고정관념에서 탈출하자.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간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수록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린다. 치료하면 낫는다. 이것은 고정관념이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일수록 건강하다. 병에 걸려야 된다는 것. 걸리는 것이 호전 반응이니까. 안 걸리면 암화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건강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린다. 암화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호전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치료하면 낫는다. 호전 반응 없는 치료는 몸을 냉각시켜서 더 망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출하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네요. 마감했습니다. 호전 반응 나온 지가 2009년도에 초판이 되어졌으니까 벌써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시고 어떻든 같이 이렇게 해서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전 반응을 즐기자.